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득보자고 해서 다른 사람 손해나거나 제가 득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은 일 부분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제가 연금처럼 월세받게 해준다는 이 소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임대관리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상담 오신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영상 보고 차후에 알게 됐다고 했는데, 연금처럼 월세받게 해주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매입하는 것부터 해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그리고 이후에 임대 관리 모든 것들을 다, 저 앞에 보이시는 건물 저거보다 지금 한 2배 넘게 건물을 지어봤고 리모델링 역시 해본 적이 있고 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임대 관리 수백 개 지금 하고 있는 거 쭉 해왔는데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상담을 하면서 오늘도 정말 참 상담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이미 강남의 건물을 계약금을 내고 잔금 날짜를 기다리는 중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물 잘 샀는지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 초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샀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시기 전에 저한테 주소도 보내셨고 그래서 건물도 이미 본 상태였는데 제가 모르는 건 이제 건물 가액만 몰랐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그 크기에 제가 상담 초기에 금액을 물어봤더니 얼마라고 하시는 순간 저는 이거는 바가지를 많이 썼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잘 샀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는데 제가 몸에 좀 전기가 오를 정도로 참 기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하고 나가서 좀 다른 자료 좀 보면서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아무리 이게 맞고 틀리다는 있다고 하지만 굳이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모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분명히 제가 오늘 알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되실 거거든요. 결국엔 알게 되실 거니까 미리 알게 해드리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 이런 정도고 사실 금액이 안 맞고, 그리고 물론 계약을 하시면 어떤 게 있냐면 누가 안 좋은 얘기 해도 하기 전에와 한 후가 달라지는데, 하기 전에는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도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좋은 방향을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어떻게 보면 방어한다거나 할까? 좋은 쪽만 계속 생각한다거나 할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분이 계약하신 계약 내용을 보고 더 놀랐어요. 사실 매도 금액 보고 이거는 아닌 금액인데, 특히나 이분들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에도 전혀 안 맞는데 거기다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약서를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약서 사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 읽어보고 정말 소름 돋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부동산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지? 매도에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매도자 입장에서 거의 100% 쓴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에 그 주거용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살려는 분들이 있고 철거해서 그 땅인 상태로, 주택이 아닌 상태로 살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택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이 명도는 현재 집주인, 건물 주인이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철거는 매수자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사봤지만 철거를 매수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을 때는 매수자가 그걸 감당하고 그걸 사요. 물론 명도를 책임지고 사기도 해요. 매수자가 명도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근데 이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커녕 가격을 높게 산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쪽에서 명도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철거도 해야 되는데, 철거에 대한 책임은 뿐만 아니라 철거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가 지게 했더라고요. 철거하면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매수자가 지게 했다? 근데 이거는 금액도 너무 안 맞는데. 또 하나,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잖아요. 물론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도 이후에 철거하고 난 후가 잔금이에요. 거기에 매도인의 아주 유리한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명도하고 철거하고 잔금하기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안 나가고 이사 날짜가 미뤄지면 협의해서 잔금 날짜를 미룬다.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언제 날짜까지 딱 정해져 있으면 현재 건물 주인이 그때까지 하기 쉽지 않겠죠.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불안불안하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날짜를 늘릴 수 있다. 근데 매수자는 그럼 뭐예요? 이 날짜도 긴데 6개월인데 모든 여건상 보면 이거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리한 것보다는 이건 중간 입장에서 계약을 했다고 볼 수가 전혀 없었어요. 또 하나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이 건물을 향후에 신축했을 때 크기나 뭐 어떤 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약하는 거다라고 계약서에 써 있는 거예요. 뭐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얼만큼 나오는 거를 알고 계약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 내용 왜 썼을까요? 아직 정확히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 설계를 안 떠봤어요. 제가 그걸 설계 의뢰해 볼 거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예상보다 그 설계했을 때 그 크기가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넣었을 거예요. 부동산이나 현재 건물주는 그 내용을 알고 사는 분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축용으로 건물을 살 때는 반드시 가설계는 해봐야 돼요. 신축용인 건물을 살 때 가설계 해보지 않고 산다는 거는 그거는 시험 범위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시험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아주 운 좋아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안 따져보고 산다는 거는 그건 정말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간다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설계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지 위치 보고 크기 보고 모양 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깎이는 게 많아서 실제 크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올 거예요. 해보고 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요. 그거 전문적으로 그 지역에서 하시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방인 거라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고 서울 거라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내가 친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이혼 전문이 있고 예를 들어 상속 전문이 있고 뭐 전문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도 똑같고 뭐 예를 들어 변호사도 똑같고 하다못해 의사도 자기 전문 과가 있잖아요. 소아과, 내과, 뭐 치과, 안과 뭐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거지 이쪽 의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지어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근데 다른 것들이 15% 20% 올라갈 때 내 거 5% 3% 올라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위치 좋지 않냐 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건물 자체의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빠지는 위치였어요. 사실 계약을 하고 나서 오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드리기가 참 미안하고 마음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면은 듣는 분이 기분이 안 좋으실 거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말하는 제 기분도 참 그렇거든요. 어쨌건 그 부동산은 매도자 현재 건물주 편에서 100% 계약을 한 거고 금액도 마찬가지고 조건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신축할 만한 건물을 파는 부동산이라면 자기가 직접은 못하겠지만 의뢰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손님이 왔다 이거 설계하면 이 정도는 나온다 이 정도 규모는 나온다 라는 정보는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좋은 겁니다 요새 뭐 매물이 없어요 가격 많이 올라요 이런 정도로 그냥 주먹국으로 해가지고 팔아먹기만 하는 거는 너무 직업의식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축이라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소개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가 돼 있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돼 있으면 안 팔리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건물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신축하시려는 분들은 가설계를 반드시 해보시고 가설계 하기가 곤란하신 분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다 한다면 저한테 상담 오시면 제가 그거는 비용을 받고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가설계나 이런 것들 설계 회사나 이런 데서 잘 안 해주거든요. 그것도 쫄라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비용 줘야 해주거나 하는데 그런 설계 회사를 찾기 어렵거나 설계사 찾기 어려우면 상담을 오시면 제가 그 부분은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잘못 사서 손해보면 그거 사실은 최소 몇억, 몇십억 이상 손해보거든요.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있는 건물을 살 때는 그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현재 그 건물을 거래하는 부동산 사무실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안 해주고 나중에 알게 돼서 낭패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숨긴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샀을 때는 나중에 분명히 이 사람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먼저 아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강남에 건물 사는 분들이냐면요. 상담 오세요. 그럼 제가 그거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럼 기승전 상담이냐? 네. 적어도 수억, 수십억 손해날 수 있는 거 미리 적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거 막는 게 맞잖아요. 제가 그거 아닌 것 같고 맞다고 얘기할 일 없고요. 맞는 것 같고 틀리다고 얘기할 일 없어요. 얼마 전에 댓글 제가 어떤 분이 쓰신 거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존 리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주식 사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 영업이다. 새로운 구매층이 있어야 기존의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 수수료든 컨설팅 비용이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황 소장도 영업인 것이다. 저도 이제 영업이라는 거죠. 구독자분들께서 부동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황 소장의 영상을 참조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황 소장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영업사원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여기서 맞는 부분은요. 제가 하는 행동이 영업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100% 도움만 주기 위해서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도움 받기 위해서예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건 유튜브를 찍는 내지는 어떤 마케팅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유튜브에서 나는 공익만을 위해서 그럼 본인 예를 들어서 조회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찍어야죠. 광고료를 받고 내지는 다른 수익을 반드시 얻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지. 그냥 수익 창출 아예 안 하고 찍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영업사원의 어쩌고 얘기하는 거 100% 믿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제 말 100% 믿으셔도 돼요. 저는 아무리 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득보자고 해서 다른 사람 손해나거나 제가 득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은 일 부분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닌 건 맞다고 했다? 제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아닌 건 정확히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건 반드시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제 신조고 제 철칙? 지금까지 살면서의 제 철칙이에요. 누가 와서 맞는 걸 얘기했을 때 제가 유리하고자 저한테 예를 들어서 건물 사시면 됩니다. 저한테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분 봤을 때는 지금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맞다고 했을 때 전 100% 그렇게 얘기했지 제가 유리하도록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확실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제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오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거나 거짓이거나 아니면 제가 유리한 거대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으면 저는 이 일 당장 그만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오시면 적어도 몇억 손해볼 거, 몇십억 손해볼 거 막을 수 있어요. 어디다 의뢰하기 곤란할 때 이럴 때 오셔도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설계나 이런 거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또 상담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런 가설계 비용을 내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하여간 적어도 강남에서는 제가 그건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가 나온다 임대료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그리고 이건 사는 게 맞다 안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는 매입 대행도 있고요 신축도 있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임대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걸 강남에서 지금 수십 번 넘게 하고 있어요. 임대 관리 수백 개가 넘게 하고 있고요. 실물을 접하고 있는데 이걸 아닌 걸 그렇다고 한다? 맞는 걸 아니다고 한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는요. 뭐 하여간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좀 객관적인 물론 꼭 제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들 근데 그 다른 사람이라는 기준은 실제로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돼요. 신축을 해봤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 관리를 하고 있거나 건물 거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거나 이거가 전체가 다 있으면 저처럼 이 모든 걸 다 해봤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 중에 몇 가지는 해본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건물 강남 빌딩, 꼬마 빌딩, 강남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